네, 이비오스 썬팅 필름과 함께 좀 더 고급진 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지난번에도 이벤트 했었는데 또 잘 회사 구워 삶아서 여러분께 혜택 드릴 만한 이벤트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쉬었고 네. 미국 시장은 뭐 그대로 돌아갔죠? 네, 오늘 아침 시장은 혼조 상태로 마감했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마감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미국 시장이. 네, 네. 그러니까 5일날, 그러니까 어제 쉬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5일날 다우가 0.25, 나스닥 1.96%, S&P 500이 1.18% 상승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미국 시장이 빠지면 다시 올라온다 이런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중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곧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5일날 그러니까 어제 끝난 시장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5.16% 올라서 시가총액 3조를 돌파했고요. 어제 기준으로 애플은 8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두 종목 다 3조 달러 이상을 돌파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5%, TSMC 6.8%, 브로드컴 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5%. 뭐 다 급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2% 이상 가까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오늘 제가 오늘 설명을 뉴스에서 좀 자세히 드릴 건데요. 네.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15만 2천 건이 나왔는데요. 예상이 17만 건이 넘었었고요. 4월에는 18만 8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길주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 와중에 캐나다가 4년 만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4.75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서는 워낙에 전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이제 소폭 하락했어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혼조 상태였는데 22에서 0.25%포인트 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2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 길주 위주로 신사기 상승을 했다. 그리고 캐나다와 22에서 금리 인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트 한번 잠깐 보면요. 이거 지금 22 금리 인하하기 전입니다. 미국은 이제 5.25에서 5.5%이기 때문에 상단 5.5%로 지금 이제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고요. 네. 영국은 5.25%, 22가 4.0%, 22는 25p 금리 인하한 거고요. 캐나다도 5%에서 25p 금리 인하해서 4.75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냐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BOJ 회의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영국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먼저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미국은 미국의 데이터 디펜던스로 데이터를 보고 계속 얘기하지만 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의 흐름을 보면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는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지금 캐나다는 4년 만에 한 걸 거예요. 그 유럽도 지금 한 2년 넘게 그냥 있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그저께 마감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1% 올라서 2,689포인트 왔고요. 코스닥 0.58% 올랐습니다. 전에 우리 시황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좋은데 우리 시장만 약한데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두 가지예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나는 삼성전자,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 세제에 관련된 뉴스는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나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연 이틀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2.79%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올라온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LG에너솔루션이 4.4% 올랐고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에서는
에코프로가 4.3%, 에코프로비엠이 6.1% 올라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2차 전지가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되게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약했고 2차 전지가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움직여주면 지수에 보탬이 되면서 지수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그저께 마감 상황에서 좀 됐습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데이라서 얼마나 또뭐 거래가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미국발 훈풍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의 저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를 좀 다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시장은 지금 포항 앞바다의 유전 개발 뭐 요 네. 얘기들이 굉장히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저께 마감 상황에 이제 시장을 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쪽에서는 테마가 제일 강했습니다. 여전히 강관, 밸브, 피팅 그리고 시멘트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시멘트? 네. 시멘트는 왜요? 거기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합류해요? 유전 개발하는데 지금 포항이 심지어 이런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았던 게 그동안에 대구 지역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앞으로 가장 핫한 부동산 지역은 대구 경북이다. 그래서 그 가스 때문에? 예. 아니 거기 가스 난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걸로 다 옮겨 사나? 지금 시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그런 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니 거기서 가스 나는 거랑 대구로 이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옮겨 다니면서 예. 건설사 또 뭐 시멘트 이런 게 막 올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테마가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그러고 있는 상황인 너무 거고요. 저 소설 쓰신다. 그리고 이제 강관과 밸브 쪽에 이제 네.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쪽의 주가가 이거 발표하기 전부터 올라간 주식들이 좀 있어요. 약간 그래 저도 지금 이거 의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의심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런 몇몇 약간 수상한 종목들이 예.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쪽엔 지금 예. 사실은 갑자기 거래량이 한 1주인가 2주 전에 갑자기 막 그럴 게 상황이 전혀 아니고 무슨 뉴스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 막 쫙 떴다가 거래가 뭐 10만 주도 안 되던 게 몇백 번씩 거래되면서 오르고 지금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은 말이 많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저런 시황도 보고 또 이제 하루 쉬는 동안 뭐 다른 인문화 방송이나 책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주식시장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이래요. 우리 시장을 막 욕하지 마세요. 예, 미국 보세요. 레딧 그래서 밈 주식들 한번 보세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인데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뭐 빠르게 거래하는 사람은 거래하는 거고 또 그 틈에 이런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뭐 이런 이슈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에 물려 있거나 갖고 있었던 기관들은 또 많이 팔죠. 많이 팔고 또 여기서 이익을 내겠다고 사는 사람 들어오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사실. 네. 지금 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상한 시나리오 막 쓰면서 소설 써갖고 올라가는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것 같은 일부 세력들의 어떤 뭐 그런 약간 조작 그러면 같은 안 거.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이건 용서 못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를 네. 사서 주가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는 우리나라 네. 증권거래법상 아주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몇 개 지금 제가 강력히 의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죠? 또 눈여겨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은 좀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삼성전자 오르고 그리고 세제 개편 얘기가 조금 있으면서 조금 분위기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오늘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 고용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황 얘기하면서요. 오랜만에 이런 매크로 지표를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스위스가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했고요. 중요국만 얘기하는 겁니다.
스웨덴 금리 인하 했고 캐나다 했고 ECB 금리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연준이 있고 BOJ 있고 BOE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피터슨 경제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지금 자료입니다. 네. 벤 버니키 의장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올리비에 브랜차드라고 하시는 분은 IMF에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보고서를 공동으로 냈는데 이렇습니다. 결론만 제가 이제 글 이제 쓴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마지막 마일을 달성하려면 일정 기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월 고용 보고서에서 이전에 30만에서 17만 5천억 건, 비농업도 24만에서 16만 건, 그리고 실업률 약간 높아지고 시간당 임금이 이전보다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날 이거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도 CPI나 이 지금 보시면 CPI를 보시면 헤드라인이 3.5%고 코어가 3.6%고 그리고 PC는 2.7, 2.8이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 줄을 걸었는데 이게 목표하는 2%고 지금 이게 3%, 4% 사이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쫙 올랐다가 쫙 빠졌다가 여기서 리바운딩이 됐어요.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고용 보고서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라는 그 숫자가 나온 게 이렇게 롤러코스터였다는 거예요. 작년에 봤을 때 6번 하지 않겠냐 그러다가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2번뿐이 안 할 거야. 그러다 다시 6번 할 거야. 그러다 지금 현재는 1.5로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지표 조금 낮게 나오잖아요. 둔화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2에서 2.5로 늘어났어요, 이게요. 그만큼 이 부분은요, 굉장히 그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는 거고, 그들도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월가 자체도 그렇고 네네네. 연준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주가가 이제 반응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맨날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 또는 정치적 의도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용 보고서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자 CPI하고 PC는 요런 상태라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온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집값입니다. 집값. 케이실러의 집값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얘는 모기지 금리입니다. 모기지로는 금리예요? 예. 집 살 때 사는 모기지 금리예요. 와.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집값이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그렇게 하잖아요. 집값이 이제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집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래가 잘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집이 뭐냐면 렌트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지금 CPI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그거다. 이거 보시면요, PC는 2%대였는데 CPI는 3%대 있죠.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주거비를 포함하는 항목의 비중이 얘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얘네들 먼저 떨어지지 않겠죠. 모기지 네. 금리는 금리 인하해야지 그때 떨어지겠죠. 네, 그런 생각 이제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이 둔화되면서 네. 고용 열기가 둔화되면서 임금이 좀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떨어져야 사람들이 막 대출 많이 땡겨갖고 집 사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모기지 금리가 많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집 공급을 이제 못하고 잘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몇몇 집들이 이제 좀 소수 팔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제 렌트비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게 CPI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꾸 고용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용지표 4월 달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여러분들요? 근데 이게 오늘 밤에 5월 달께 발표가 되는 거예요. 고용 보고서가. 그런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건 뭐냐면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는 2020년 팬데믹, 이게 팬데믹이에요. 아, 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가 와. 지금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진짜 흔치 않은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각도론이라고 하거든요. 주가도 그렇거든요. 네. 주가도 걔네 각도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각도로 움직이다가 이 각도에서 벗어나잖아요. 아. 다시 돌아오는 성향은 같습니다. 네네. 이 지표들 다른 지표들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이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기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고 계속 기술이 강한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때 제가 하나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맨하임의 중고차 가격 얘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게 시차가 있는 거지 이런 고용이 둔화되고 그리고 뭐 이 소비 고용 둔화되면서 소비가 줄고 인구 상승률 줄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네. 결국은 뭐 주택 가격이나 주거비도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플레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일정 기간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벤 버너키 의장, 전 의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이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 둔화되게 나왔죠. 어저께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게 졸트 보고서에서 구인 보고서에서 볼 때 구인 구직에서 그것도 둔화되게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내는 역할을 했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5월께 오늘 밤에 나온다. 지난 4월에요. 지금 시장 월가 예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4월에 민간 비농업 고용이 17만 5천 건, 민간은 16만 7천 건인데 한 5천 건 정도 줄어서 17만에서 16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예상은요. 요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애플 개발자 회의와 FOMC 회의가 있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또 이걸 바라보는 기대감과 또는 관망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둔화로 국제 수익률이 소폭 하락해서 나스닥이 다시 강세다. 제가 지금 이 설명 드린 거예요. 이거 한 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과 AI 관련주로 수급 쏠림이 지금 나타나서 걱정하는 보고서들 꽤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1조 여기서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애플이 지금 3조 달러로 2등이 됐다가 또 어제는 엔비디아 조금 빠져갖고 또 다시 3위 되고 이제 같아요 사실은 3조 달러 넘었으니까요. 그냥 각계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애플도 개발자 회의하면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여튼간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1, 2, 3위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밸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왜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라는 말은 없잖아요. 네네. 아직.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대를 하고 또는 요즘 보고서들을 보면 삼성전자 그것뿐이 없냐. 그 외에도 있다. 실적이 늘고 있다. 이 얘기들을 지금 논리들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반등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 세제 개편한 보도들이 요즘 나오죠. 제가 이 얘기는 자주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첨예한 내용들이 많고 의견들도 분분해서 그 싸움에 걔가 뭐 제 의견을 드리지만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그저께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 이게 이제 소위 지금 여당에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이 네. 있었는데 계속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민주당, 야당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네. 지난 이틀 동안 보도가 나오는 것은
야당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개편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뭐 이런 지금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결국은 어떤 중간에서 협의를 좀 할 거라고 본다라고 제가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에 회의감이 있다. 이렇게 계속 한 거잖아요. 실망감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 안이 나오면 시장에선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이것만 쳐다보시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결과가 나와서 7월부터 BM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은 그 BM을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M이라는 게 벤치마크? 예. 지수를 만들잖아요. 밸류업 지수를 만들면 그쪽에 있는 종목들의 자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고 그쪽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약간 시청 상위 종목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시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시황 외에 그냥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네. 시장에서는 아주 뭐랄까 지금 활발한 개별 종목 장세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오면은 아유 진짜 우리 시장 독대기 시장 막 상한가 갔다가 보합 갔다가 하루에 등락폭이 그저께는요 종목별로 이 셌던 종목들 있잖아요. 테마에 갔던 종목들 하루 등락폭 10% 이상씩 막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 엄청 변동성이 심하고 뭐 퀄리티가 질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근데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렇다니까요. 테마 쪽은 다 그래요. 테마 네. 쪽은. 그러니까 테마 쪽이 그렇다라는 것들이 꼴 보기 싫으면 거기에 그냥 그건 남들 하라 그러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죠. 뭐. 근데 우리 시장은 근데 아주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좀 머리 아프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좀 볼까요? 네,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뉴스는 자세히 설명을 쭉 드렸고요. 2번은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되게 유명한 그룹이죠. 네네네. 많이 들으셨죠. 거기와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아시아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80%를 담당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 76% 되고 있는데 향후에 2032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거냐? 중국은 24에서 21 좀 떨어지고 대만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한국 조금 높여놨고요. 일본도 약간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같은 기간 미국은 점유율이 10%에서 14%로 성장 좀 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 왜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 미국 내 첨단 공장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레거시가 아닌 첨단 반도체 중심의 비약적 성장을 전망한다. 이제 이들이 보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한국이 2022년 기준 17%밖에 안 돼요? 메모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아, 그렇죠. 메모리만 하는 더될 줄 알았는데. 메모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전체 반도체겠지만 와.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밑에 보면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에는 TSMC를 비롯한 62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이 입주했는데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60%를 생산하고요. 첨단 반도체 9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메가 클러스터가 있어요. 785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28% 생산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랑 다르죠. 대만은 빈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60% 90%를요. 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28%를 여기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낸드는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빈메모리와 첨단 반도체를 여기서 하고 우리는 메모리 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성장하는데 뭘로 성장하냐? 첨단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고 뭘 성장시켜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분들이 할 얘기고 주식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첨단 반도체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훨씬 성장성이 있고 이쪽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또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3번 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별로 회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 에너지 장관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해서 자체 조달을 해라.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친환경 전력을 자체 조달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이런 네네네. 워딩을 했어요. 이제 이러니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태양광으로 해서 어떤 전기가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걸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끌어오는 것들을 어디서 사와야 되고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배출권도 어디서 사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이게 미국 에너지 정권이 딱 언급을 함으로써 이쪽 업계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변동성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뉴스는 아마 다른 밑에 워딩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소형 원자로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왔어요. SMR 얘기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SMR 뉴스가 두 가지나 더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결정은 안 난 겁니다. 네. 한국일보 뉴스인데요. 국내 1호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다 우리 그 원전은 바닷가에 짓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내륙에 건설 추진을 하겠다. 어디에? 대구하고 한수원에 의논해서 대구 지역 어디쯤 하겠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산업부에서는요. 이거 부지 논의하는데 이거 반대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지 논의가 어려워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 5월 31일 날 전력수급 기본계획 11차 실무안에서 국내 첫 SMR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좀 조금 논란 또는 시끄러울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다섯 번째 뉴스는요. 세계 첫 SMR 전용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자꾸 이쪽을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갔다 와서 사진을 막 해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원자로 용기 및 핵심 부품을 막 생산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이 연속해서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SMR이 확실히 이제 좀 필요한 상황들이 오긴 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륙에 SMR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 반대 때문에 아마 좀 쉽지는 않겠죠. 부지 입장 그러니까 이게 또 당장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몇 년 후들 얘기입니다. 네. 몇 년 후들 얘기인데 지금 대구시에는 한수원 쪽에서는 MOU 추진하고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업부에서는 야 이거 부지 결정도 안 해놓고 MOU만 맺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뉴스도 있네요. 네, 그런 뉴스가 있고요. 배터리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캐즘에도 올해 전기총 배터리 시장이 21.8% 성장했다. 제가 요 비슷한 뉴스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기차가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서 우리가 눈높이보다는 잘 팔리고 있다. 그저께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국내 배터리 3사가 LG엔솔 점유율 13%로 전년 동기비 플러스 7.8%, SDI도 전년 동기비 30. 이게 왜 32%면 전년이 낮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5.1%, 13% 이러는 거예요. SK오일은 점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CATL은 30%가 증가하면서 30.7%가 됐고 BRD는 18%가 증가해서 15.4%가 됐어요. 우리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파나소닉은 29%로 줄어서 47%로 순위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지만 이거 지금 약간 흐린데 캡처라서 흐린데요. 2023년 점유율이 LG에너솔루션이 14.6에서 올해는 작년 점유 14.6에서 올해 13%가 됐다는 거예요. SDI는 조금 늘었고 SKO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올라오면서 우리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기저에서 올라왔지만 전체는 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인식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쪽이 계속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판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전망보다는 좋게 좀 팔리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워낙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좀 올라온다. 이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요. 반도체 가격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뭐 이달러에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바닥을 막 헤매고 있다. 하루 어떤 1개월 올라왔는데 야 이걸로 확인이 할 수 있겠냐? 추세적으로 올라와야지. 막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작년 가을에.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내놓는 거예요. 2차 전지 업황의 핵심 지표인 니켈과 리튬 가격은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그러나 이들 제품들이 만든 양극재 기업들의 분기 평균 가격은 이제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걸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3분기에 6%, 4분기에 한 10% 정도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좀 하면서도 걱정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수요 정체로 인해서 고객사별 판매량에 따라 차별화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엔솔이나 SDI나 SK온이 판매하는 그 자동차 회사가 다른 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팔면 걔네 좀 더 좋아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선 변수 불확실성은 고려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미국의 대선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살짝 밑으로 줄었어요. 이 전기차 부분이. 왜냐하면 유권자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렸다면은 이번 대선 전국이 끝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이쪽에 좀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 대한민국 뭐 이럴 때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가 잘 유지되는 건지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뭐 연구개발하고 있고 공장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네. 제 주식이 한 반 이상이 2차 전지인 것 같은데. 그러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